안녕하세요. 저번 7번째 백테스팅까지는 저의 과거 매매를 가지고 진짜로 백테스팅을 한 건데, 이번 8번째는 실제 매매에 적용한 백테스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백테스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7번째 백테스팅까지는 과거의 매매였다면 이번 8번째는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한전선을 매매를 했었고요. 떨리는 마음 반, 기대되는 마음 반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한 여러가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대한전선의 예측 결과들을 보고 제가 느끼기로는 제 모델의 경우 거래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대금이 좀 많다 싶으면, 높다 싶으면 수익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더라도 거래대금이 좀 약하다 싶으면 손실로 예측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장중에도 다른 종목들도 다 모델을 돌려봤는데 대부분이 다 손실로 나왔습니다. 사실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었죠. 대한전선만 유일하게 수익이 난다고 모델 2개가 예측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다른 종목들은 많아야 모델이 하나 정도 수익이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2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없었고요. 대한전선만 장 초반에 유일하게 모델 2개가 수익이라고 예측을 해줘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차이점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느낌이지만.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해봤는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본다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크잖아요. 그리고 항상 당일 거래대금 상위에 삼성전자는 5위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래대금이 탑 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돌려봤더니 삼성전자도 들어가면 수익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락률이며 뭐 뉴스 기사며 뭐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거래대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을 수익 본다고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대한전선은 수익이라고 예측을 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모델을 돌려봤는데 그때는 또 손실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수익으로 예측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익이냐 손실이냐 예측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느낌상으로는 거래대금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손실로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가지 조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보고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보다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장중에 들어가고 싶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모델을 돌려본 결과 다 손실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만 안 들어간 종목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 4-5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전부 다 들어가는 내동매매를 했겠지만 모델이 다 손실로 예측하니까, 그것도 낮은 확률로 말해주니까 일단 한번 접었습니다. 그러고서 지켜봤죠. 정말로 내가 들어갔으면 손실을 봤을까? 지켜보니까 결국에 다 못 가고 하락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모델의 예측력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처럼 매매를 했다면 분명히 진입해서 손실을 봤을 겁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비중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들어갔을 거긴 하지만, 정리하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고 싶었던 종목들은 모델은 전부 다 손실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본 결과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이 맞춘 겁니다. 물론 저도 느낌은 있었죠.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인 저도 어느 정도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중을 풀로 때리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아마 모델도 수익이라고 예측을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비중을 줄이고 싶은,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종목들이 있었을 때 모델은 손실로 예측하고,
저는 손실이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비중을 낮추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처음 모델을 써보는 거거든요. 안 써봤을 때랑 써봤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내동매매를 줄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벌써 한 4-5 종목을 막아줬잖아요.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을 종목들을 막아줬습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죄다 손실이 나고 마이너스로 음전하고 멘탈 나가서 또 폭풍 내동매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날이죠. 시장 지수가 극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그 초창기에 모델이 막아줬다. 저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델은 들어가지 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준 겁니다. 저는 모델의 말을 충실하게 잘 믿었죠. 왜냐? 주말에 일요일 오후부터 제가 백테스팅을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 모델을 믿고 싶어서, 모델을 신뢰하고 모델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서 제가 백테스팅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은 모델의 신뢰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델이 잘 맞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사람은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델이 저보다 잘 맞춘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순간 저는 모델의 말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백테스팅 안 했다면 오늘 모델이 예측한 것들도 모델은 아직 개발 중이고 그 스코어 74%, 76%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더 잘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모델의 예측을 무시하고 저의 판단을 따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계속해서 테스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오버필링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그 테스팅하는 것 자체까지도 오버필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모델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근거들, 논리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면서 모델은 테스팅에 과대적합된 거다, 그래서 76%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저 76%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백테스팅을 하고 모델이 잘 맞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모델이 나보다 그래도 잘 맞추는구나, 마음속으로 인정이 돼야지 따라가지, 인정이 안 되면 있어도 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려면은 모델이 나보다 잘 맞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어떻게 맞췄을까, 나는 모르겠는데 모델은 아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경외심이 들면서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백테스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 말을 들은 결과 중간에 모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모델에 들어가는 피처 중에 하나는 저의 매매 순서도 들어가는데요. 내가 이번 매매가 몇 번째 매매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피처를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내동매매를 많이 하는 날은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제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준 건데요.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죠.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그날의 당일 수익률은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처를 넣어주는 건데, 이 매매 순서라는 것은 모델이 직접 스크래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넣어주는 변수입니다. 조금 귀찮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매매 순서를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내동매매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를 한번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매매 순서를 1에서 2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2에서 3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매매 순서를 바꿔주면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매매를 몇 번 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매가 몇 번째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매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매 순서를 적으면서 한 번은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몇 번째 매매를 하니까 오늘은 매매가 많구나, 적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매매 횟수를 제한할 수 있죠. 쓸데없는 매매를 한 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총평이고요. 뒤에는 장중에 했던 매매 브리핑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모델이 예측하기를 두 모델이 수익을 본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2대1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려버렸죠. 그러니까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쓰레기 같은 모델, 이거 모델 뭐야 막 이랬습니다. 이거 못 믿겠는데. 그런데
일단 기다려봤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터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대로 멈출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종목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타점은 사실은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종목을 조금 더 잘 골라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을 골라냈기 때문에 버티니까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 주더라,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델이 맞췄죠. 여기에서 모델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무너졌다가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약간 모델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기다렸더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예측했다라고 결론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손절 쳤다면은 모델이 틀렸다라고 나왔겠지만은 결국에는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모델이 맞춘 거죠. 그리고 너무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한 10분 정도 내로 맞췄기 때문에 스캘핑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델이 10년 뒤에 맞추는 거는 모델로의 역할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었다는 거는 모델이 그래도 작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다행히도 맞췄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대한전선 방금 자리에서는 모델 2개가 손실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00이 떴죠. 하나만 1이기 때문에 모델이 아까 여기에서는 수익이라고 예측했지만 요 자리에서는 손실로 예측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세가 뭐 꺾였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손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판단이 그때 시간마다 여기서는 수익, 여기서는 손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같아도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델은 그때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같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죠. 만약에 대한전선 하루 종일 1만 떴으면 조금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0이 떴네요. 종목이 없어서 뭔가 이상해서 지수를 봤더니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네요. 어쩐지 종목이 다들 힘이 없고 매매할 게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쩐지 시장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매매할 때 시장 지수를 안 보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지수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는 여기서 끝내고 하루 종일 그냥 제 코딩 하겠습니다.